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근 재계 지배구조 개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년 만에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가 85% 줄었다는 겁니다. 계열사들끼리 얽히고 설킨 순환 출자 고리를 끊었다는 건 그룹의 지배구조가 한층 투명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순환 출자는 계열사들이 각자 서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총수일가는 핵심 계열사 지분만 조금 가지고 있어도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리저리 얽힌 복잡한 구조는 투명 경영을 방해했습니다. 학자 시절부터 이를 비판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순환 출자 고리를 끊으라며 대기업을 수차례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 결과 지난해 282개였던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는 1년 만에 85% 줄어 41개만 남았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의 자발적인 조치였습니다. 롯데와 현대백화점 등 4곳은 순환 출자를 완전히 해소했고 현대자동차는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순환 출자를 모두 끊을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제 순환 출자가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던 역할과 비중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10대 그룹 경영진을 만나 지배구조 개선을 다시 한번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그룹이 내놓은 개선안을 평가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 등을 들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조연아 조현민 자매가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조 씨 일가의 갑질에 대한 폭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5월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입니다. 중년 여성이 여직원을 심하게 꾸짖더니 질질 끌고 다닙니다. 두려운 나머지 여직원은 결국 도망갑니다. 주변에 서 있던 남자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공사 현장에 놓인 자재를 발로 걷어찹니다. 주변에서 붙잡고 말려보지만 역효과만 납니다. 주먹을 들고 화를 내더니 손에 들고 있던 도면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 여성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그룹 내 별다른 공식 직함이 없으면서도 카로텔 네트워크 직원들을 대동하고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씨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해당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고 회사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에 분노한 국민들이 회사 이름 변경 청원에 이어 불매 운동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너 일가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SNS를 통해 대한항공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이 있었던 미스터피자, 남양유업 등의 매출 하락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매출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한항공을 대신할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거리야 저가 항공사들 나오고 뭐 이랬지만 장거리,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에서는 대한항공 아니면 대안이 별로 없죠. 업계 1위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그동안 다양한 불법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 비리는 조 회장이 아닌 관련 임원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조연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역시 집행유예, 3남매의 일감 몰아주기는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잠시 살 뿐 금세 잊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야무야하게 소문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갑질에다 밀수, 탈세 혐의까지 받고 있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 이번에는 유전무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서울 시내 분식집, 커피숍 등 소규모 점포에서 일하는 10명 가운데 1명은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시내 분식,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11.2%였고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7.1%나 됐습니다. 특히 분식 김밥 전문점은 조사 대상 330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가 197명으로 59.7%에 불과했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2018 남북 정상회담 주관사가 됐습니다.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은 23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윤영찬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소통 홍보분 과장과 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남북 정상회담 주관사로서 국내외 언론과 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식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운영되는 메인 프레스센터에도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해 연합뉴스 기사 검색 단말기 10대가 설치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협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과 개성공단 기업 등은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고 철도와 통신 등 인프라 기업들도 미리 준비해 나선 모습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이 가장 큰 기업은 현대그룹입니다. 20년 전 현대아산을 통해 시작했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10년 전 중단됐습니다. 한때 재기 1위였지만 중견기업으로 내려앉은 현대그룹은 남북 경협이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은 반드시 우리 현대그룹에 의해 꼽히게 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년여 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은 연내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남북 경협 규모는 2015년 27억 달러까지 급증했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급감해 지난해 91만 달러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기업은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은 사장 직속 남북 대륙 사업처를 지난달 신설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이달 초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습니다. 과거 금강산 관광통신과 개성공단 지통전화를 개설했던 KT는 남북 정상회담 주간 통신사로 선정되면서 판문점에 방송망과 통신시설을 구축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방송 통신망을 비롯하여 5G 등 KT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통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남과 북이 신뢰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제 경제 협력에 나서려면 유엔 제재가 풀려야 하는 만큼 기업들은 섣부른 기대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국회가 멈춰서면서 중단된 여러 논의 가운데 하나가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노사 의견이 팽팽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23일 임기가 만료된 최저임금위원 인선도 표류 중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차만 거듭 확인한 채 끝이 났습니다. 산입범위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로 넘어온 지 2달 가까이 지났지만 도무지 진척은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6월 말까지 논의돼야 합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늦어도 5월 말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해 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물론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달성 속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10,000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올해만큼이나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가 파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법적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위원들의 인선 작업도 더디긴 마찬가지. 위원 27명 가운데 25명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신임위원회 윤곽은 아직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전히 추천을 기다리는 상태로 언제 마무리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대거 친노동 성향으로 위촉될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부는 향후 논란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 지연에 따른 혼란은 결국 국민의 몫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한국 GM 노사의 이번 합의는 잠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긴데 외부 자금의 추가 지원 없이는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정부, 산업은행과 GM 간 또 한 번의 협상이란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한국 GM 노사 합의는 힘든 여정의 첫 단추를 꿰는 데 불과합니다. 채권자 산업은행과 대주주 미국 GM 간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GM은 돈이 없습니다. 3년간 2조 7천억 원 넘는 적자에 이미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희망 퇴직자들에게 줄 퇴직금 말고도 매월 부품 대금, 인건비만 4천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줄은 이미 말랐습니다. 부도설, 철수설 탓에 판매량은 반토막 났고 영업망이 붕괴 직전이라 GM 본사나 사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GM은 한국 GM에 구워준 돈 3조 원을 출자 전환할 테니 17% 지분을 가진 사는도 지원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는은 과거 부실을 터는 데는 1원도 못 낸다는 입장입니다. 또 GM이 출자 전환하면 지분이 1%대로 줄어드니 소위 먹튀를 막으려면 GM 지분만 대폭 감자해 15% 이상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양측의 이런 입장차는 지난주부터 서서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핵심 자료를 못 받았다던 이동걸 사는 회장은 27일까지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지원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노조와 안 만난다던 입장도 바꿔 부평 공장도 찾았습니다. 또 어렵다던 전망이 우세하더니 실사 중간 보고서엔 2020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물밑 조율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산은과 GM은 한국 GM을 살리는데 누가 얼마나 부담을 질 것인지를 놓고 다시 최종 절충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전교생이 승마부터 골프까지 무상으로 교육받는 농촌 시골 학교가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서울 강남의 사립초등학교가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고삐를 진 꼬마들이 말과 함께 운동장을 돕니다. 어느덧 말 위에 올라가 늠름한 모습으로 말을 타더니 자신감이 붙었는지 속도까지 내봅니다. 말과 함께 달려보니 무척 신이 납니다. 말이 흔들흔들거리니까 롤러코스터처럼 재밌어요. 눈이 똘망똘망해서 귀엽고 또 타보니까 리듬감 있어서 재미가 있어요. 경기도 용인 원삼초등학교 학생들이 승마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 학교 전교생 84명은 체육 시간을 이용해 인근 승마장에서 승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승마장까지는 스쿨버스로 이동하고 수강료는 용인시가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승마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말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승마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승마가 신체 발달을 돕는 전신 운동이어서인지 학생들은 집중력과 자신감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학생들이 승마를 통해서 동물과 교감함으로써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고 자세 교정, 또 체력 증진에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학교는 승마 외에도 골프를 전교생에게 무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부자들이 다니는 서울 강남초등학교 부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취업 전쟁이 더욱 치열해진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취업하고 싶어 할까요?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마다 원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분야가 가장 인기가 많았나요? 네, 얼마 전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는 이른바 취준생 2,820명을 대상으로 전공과 취업 선호 분야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건 전공에 맞춘 분야였습니다. 69.2%가 전공 분야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한 건데요. 전공 계열별로는 사범 계열이 87%, 의학 계열이 84.6%, 이공 계열이 82.7% 순이었습니다. 반면 사회과학 계열은 59.1%, 인문 계열은 61%로 다른 전공에 비해 낮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과학 계열과 인문 계열과 같은 문과 계열의 경우 최근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한 취업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문 계열의 취준생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36.7%가 응답한 서비스업이었는데요. 사회과학 계열 취준생 역시 서비스 업종 취업 선호도가 30.1%로 가장 높아서 두 계열 모두 전공과 관련이 낮은 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독 인문과 사회과학 계열에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있나요? 네, 다른 계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비스 업종 다음으로 선호하는 업종도 식음료, 외식, 또 유통업 분야로 인문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에서 각각 16.9%, 21.9%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전공은 주로 전공과 관계 있는 분야를 선호했는데요. 특히 경상 계열 전공자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금융업으로의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30.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공학 계열은 IT, 정보통신업이 24.6%로 가장 많았고 의학, 바이오업은 37.5%, 예체능 계열은 문화, 예술업이 25.3%, 사범 계열은 교육업이 23.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른 전공들은 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분야를 선호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직무 분야에서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인문계열 전공 취준생들의 30.4%가 서비스 관련 직무로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던 반면 경상계열은 31.2%가 응답한 재무, 회계직으로의 취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이공학 계열은 IT, 정보통신직의 19.5%가 연구개발직의 17.6%가 취업을 선호하고 있었고 예체능 계열의 34.6%는 디자인 직무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해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각자가 목표가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은데요.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주력하잖아요. 특히 그 분야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는데요. 지난달 같은 기관에서 직장인 1,3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공을 살려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45%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전공을 살려 일하는 직장인들은 경상 계열이 51.9%, 이공 계열이 50.9%로 가장 높았고 인문 계열은 33.2%로 응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도 그 전공을 활용하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른 건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31.9% 응답률을 보인 공기업이 꼽혔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30.4%, 대기업이 21.1%, 외국계 기업이 16.7% 순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취준생들이 현재 취업을 목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중소기업이 32.1%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치열한 취업 전쟁에서 눈높이를 낮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취준생들이 전공과 상관없이 공기업을 선호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택 시 가장 우선시하는 항목에서 근무 환경 및 복리 후생이 44.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정확하고 근무 강도가 높지 않은 공기업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였던 거죠. 그 외에 우선시하는 항목은 연봉 수준이 2위로 18%가 응답했고 직무 만족도는 13.4%, 그 외에 근무지의 금적성은 7.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에서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근무 환경이나 연봉 혹은 취업률로 인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어 취업률도 오르고 또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